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12일, 한 12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제가 방송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추석 명절 연휴, 오늘이 보니까 4일 차더라고요. 12일이니까. 근데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또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또 한 3일 있었더니 또 내일 아침에 또 방송이 약간 또 걱정도 되면서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합니다. 아무튼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 즐겁게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한 줄 좋은 명언은 자신의 본성이 어떤 것이든 그에 충실하라. 자신이 가진 재능에 끈을 놓아 버리지 마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시드니 스미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슬램덩크라는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40대가 많으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램덩크에서 이제 동정이려라는 이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슬램덩크의 원작은 일본 그 만화이기 때문에 이 동정이려를 갖다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물론 이 뜻은 이제 움직일 동에 고요할 정, 그 다음에 한일, 같을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한결같이 화두가 잡히는 상태라는 이 상태이면 깨달음이 있다라고 성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슬램덩크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슬램덩크를 모르시는 20, 30대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 감사 스마일 TV에 20, 30대 분들 계실 텐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1부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슬램덩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40대, 50대 되신 분들 중에 슬램덩크의 추억을 갖다 한번 되살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감사 스마일도 간만에 정말 이 슬램덩크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슬램덩크를 정말 빨리빨리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만화책으로 보았을 때보다 또 이렇게 또 시청 영상으로 보니까 더 새롭고 더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방송 드린 건 아니니까 아무튼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 스마일이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고 또 추석 명절 연휴가 또 오늘로써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선비즈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뉴스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독일병정님의 블로그 글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일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추석 이후 부동산 반등 어려운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여전히 관심이다. 지금 요약을 하면 GTX 교통호재도 매수는 그러니까 매수 시장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경기, 인천이 가장 많고 미분양도 지금 무료가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낙관론에도 이전 같은 상승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편집자의 의견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작년 추석 즈음만 하더라도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서 무주택자의 실임이 급포만 갔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영 다르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주택 보유자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주택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과정별로 짚어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인천이라든지 경기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속절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추석 이후로도 아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좀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감사 스마일 생각도 지금 올 하반기는 올라가기보다는 정말 내려간다는 것보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의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또 뜨거웠던 수도권의 집값이 연일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판단했을 때도 추석 이후 내년 설 명절 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반면 이제 수도권 급행 광역 급행철도의 GTX라든지 기타 교통 호재에 그다음에 교통 호재라든지 그다음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른 이후 이런 지역 또 급등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경이 114 수석연구원님께서는 호재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금리가 오르자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호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급급매 위주로만 지금 나와 있고 정말 매수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이 이런 시장 자체가 정말 저는 올 하반기는 이렇게 조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정말 지금 같은 시장이 아니야 조금 더 반등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올 연말까지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 이 단기 반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또 정부에서 지금 규제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갖다 좀 완화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명진 직방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저조라든지 가격 약세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일기 신도시는 그나마 호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하고 마스터 플랜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2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또 어떻게 또 시장에서 판단을 할지 그러나 이제 이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기 신도시에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여러 가지의 이제 또 이해관계라든지 또 정치적인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이라든지 하락의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기 신도시의 이런 것들은 그나마 호재가 있다. 만약에 계획대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장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 플랜이 내년 2월까지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일부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현실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또 넘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또 목동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까지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랐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시행사들도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시공사들도 건축을 갖다 수주를 갖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저는 전망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신문 기사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연합뉴스의 추석 지나도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되살아나는 10년 주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급 거래 침체, 집값 급락했던 2012년과 유사 연끌 쪽 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지금 정말 연끌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집값의 고점에서 집을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이걸 갖다가 또 매도를 갖다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서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싸게 집을 샀거나 아니면 내가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세금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매도를 갖다가 희망을 하는 거지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갖다가 매도하고 전세로 간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매가라든지 전세값이 약세해 보인다고 하면 거래 절벽이 지속적으로 조금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세계 경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또 그런 상황들까지 맞물려 있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예상했을 때 주택 경기가 저는 10년 주기설을 갖다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 경험했던 주택시장 침체가 재현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주택시장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이루어진 거고 2012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립니다. 그래서 되살아나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문 기사 아니면
이런 것들이 폭락을 갖다 유도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이게 더 좋은 이야기 소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팔라진 집값이 하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정말 급급매 몇 건 가지고 이게 가팔라진 집값이 하락이 됐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지금 현재 5억에 거래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약간 현재 지금 먼저 언론에서 약간 좀 더 부풀리기를 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라든지 이때 당시에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2010년도부터 이어졌던 집값 하락세가 이제 정점에 달했던 시기고, 지금 2022년은 이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하고 또 비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침체 여파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집을 갖다 사야 되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걸 갖다가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 매도의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좀 더 늦출 수도 있고, 또 세금 때문에 지금 또 매도를 해야 되는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정말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지속될 것 같고, 추석 이후에도 약세가 지금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정말 집값의 폭락이 되고 뭐 정말 50% 이하 폭락이 되고 막 그런 시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 자체가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이질 않았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저에게 감사스마일에게 이제 가끔 전화 와서 정말 급매를 갖다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급매를 찾는 분들께 제가 정말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급매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이런 주택 시장의 침체를 갖다가 좌시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정책을 갖다가 새롭게 완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주택자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뭐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종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다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다시 지금에 있는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에서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택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면밀히 지켜보고 정말 시장을 갖다가 더 이런 상황을 갖다 지켜보고 정말 신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커지는 또 역전세난도 지금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 전세시장도 금리 인상의 침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지만 전시장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전세난이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로 감소되고, 2년 전 계약 갱신권 청구권 시행을 해서 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이 가격을 크게 올려서 전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은 정말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 메커니즘은 다음번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감사스마일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추석 이후에 주택시장은 정말 침체를 정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침체가 될 시장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주택시장이 침체된다는 거는 지금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그 부동산 현장에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지금 전세 가격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시중에 있는 전세 가격보다 좀 높게 되어 있는 데는 좀 그러니까 재계약을 갖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전세 가격을 낮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물론 주택 가격도 이제 전세 가격 영향을 받고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이런 경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 이후에 무언가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가 절벽이 된다는 거는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추석 이후에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1주택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2주택, 일시적 2주택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면밀히 보고 내가 정말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분양을 서울에 내가 분양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같은 주택 시장에 침체 가는 모습을 갖다 보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저울질할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저는 이런 시장 자체가 폭락의 시장이 아니라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상승을 한다는 게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뭐 2020년이나 2021년처럼 20% 이상의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서 뭐 전후로 해서 상승으로 가는 것을 이 정부에서 상당히 원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게 대한민국 시장 경제라든지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갖다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가지 뭐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뭐 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앞으로 분양을 갖다 하고 싶은 그런 단지들도 정말 싸게 분양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주택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전환, 즉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반전세보다는 월세 시장으로, 또 시장의 그런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 그다음에 반전세 시장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 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급급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급급매는 잡으시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과 2008년도에서 12년 그 시장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그때 그 시장과 지금의 시장에 물론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슷한 것보다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비교하는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각자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강조하는 거는 추석 이후에 정말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양시가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그런 호재도 남아 있지만,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는 정말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벨트라든지 그리고 원당이라든지 화정 행신까지도 같이 되는 메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미리 정말 대곡소사선이 개통되기 전에, 그리고 신분당선 발표되기 전에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아무튼 뭐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제 생각을 제 방송에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르시거나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니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로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화내기 없기고, 또 추석 명절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지만 지금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 제목대로 반등이 어려운 수도권이다. 일기 신도시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고 주택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추석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런 거래 절벽에 있어서 이야기를 갖다가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 마지막 날 감사스마일이 추석 명절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봤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009년도, 2010년도, 11년, 12년을 경험을 하면서 2013년도까지 정말, 근데 주택 시장의 그런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의 2022년
추석 명절 2021년과 분명히 다른 추석 명절 주택 시장인데 물론 이 시장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나가고 더 나아가서 내년 추석 때는 또 분명히 또 다른 시장의 모습을 띌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 공급과 수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슬램덩크 20, 30대 분들 감사스마일 애청자분들께 슬램덩크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인생이 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4번이거든요. 제가 94번인데 슬램덩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20대 때 슬램덩크를 보는 거랑 제가 40대 후반 때 보는 거랑 또 많이 생각이 또 다르고 강백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 30대 슬램덩크를 못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